마스님 지금 또다시 또 시장에 불확실성이 짙은 재료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략적 비축유 방출에도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좀 간단하게 시장을 좀 정리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일단은 입법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죠. 네. 네,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 예산안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활동 종료가 이제 12월 31일까지예요. 미국에선. 입법 활동 종료라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입법에 대한 이제 예산안 통과라든가 이 절차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기한인 거죠. 상황이. 왜 그러면 연말에는 우리 아시다시피 장기 휴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입법은 사전에 좀 마치는 형태를 해요. 네, 주말 사이였죠, 사실 여러분들. 예산안이 통과가 됐죠. 네. 미국 쪽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5일까지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 갖고는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어차피 이거 13일 이전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못 하면요, 연말에 이제 폭탄 하락이 들어갔는데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부채 한도 상한을 조절하겠죠. 그거는 이제 조만간 시장에서 드러 나올 겁니다. 이제 의회 관련해 갖고 이제 내용은 사실 이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외신에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크게 의미 없는 시황으로 돼 버렸어요. 아. 왜냐면은 예산안 패스와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중에 어느 게 더 하기 힘들까요? 예산안 패스가 더 그죠. 어렵겠죠. 저는 이게 더 힘들다고 봐요. 음. 왜냐하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문제는 예산안을 좀 걸림돌을 막기 위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측에서 무기로 썼단 말이죠. 네. 공화당 측에서. 근데 예산안 통과했는데 부채 한도 안 되겠어요? 하나의 무기였을 뿐인데 굳이 의미 없는 시황이 돼 버렸어요. 네, 그렇죠. 또 시장 반 부채한도 그 인상에 나설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예산안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부채한도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예, 근거를 들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이제 의회에 집중된 상황은 부채 한도 무난하게 상한이 설정이 되겠구나 이겁니다. 지금 12월 15일까지 이제 예산 한도를 정해놨는데 음. 이게 만약 안 된다면은 어떤 사태가 펼쳐지냐면 미국에 이제 신용 강등이 들어가는 상황이 펼쳐지죠. 디폴트가 우려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채라는 게 미국이 정해진 부채 한도 설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상한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럼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프라 정책이라든가 어떤 정책, 재정 정책에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난하게 상한 조절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대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시황은 시장 반영이 좀 일으키기 힘듭니다. 지난번 부채 한도 설정 때문에 이제 증시가 낙폭이 한번 드러났었는데 결국은 12월 15일까지 유예를 하고 다시 상한선을 돌파가 들어갔죠. 근데 그때는 왜 뭐가 문제였냐면은 예산안 때문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남은 예산 처리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굵직한 건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요새 최근에 가장 많이 보는 시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전략 비축유 방출 시기 조정할 듯. 자, 우리 한번 원인부터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미국에서 이제 고인플레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죠, 최근에. 물가가 말도 안 될 정도로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중에 대한 30%를 유가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85달러까지 치는 상황에서 물가가 동반 상승 들어가니, 야,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제스처가 비축유 방출밖에 없다라고서 들어간 겁니다. 비축유 뭐예요? 전략 비축유죠.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이제 재고를 몇 천만 배럴씩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방출하는 거죠. 시장의 공급량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 다시 62달러를 맞고 재상승을 했던 건 바이든이
방출 시기를 조정한다는 지금 위와 같은 내용을 이제 어떤 재료를 던졌어요. 원래 기존에 바이든이 주장하던 게 뭐였어요? 자, 중국과 이제 다른 국가를 합쳐서 공동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동 방출. 왜냐? 미국 혼자서 하기에는 양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도출할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 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SPR에 대해서 방출이 증시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시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왜냐? 이게 물가랑 영향이 있으니까. 자, SPR 방출에 대해서 시기를 조절할 듯 하고서 저는 반등이 들어갈 거 있는데 웬걸? 전전일이었죠. 갑작스럽게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해 버렸어요. 어제 전전일 증시가 상승세로 유가가 그리고 증시가 상승세로 돌입을 했던 거는 맹점을 찍을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이콧을 선언했다는 건 미중 무역 간의 격돌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해왕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그거는 2018년도 그때 드러나는 성장주 관련해서 기업 실적 평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 지금은 특이한 시장이라고 제가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증시도 올라가는, 왜냐, 물가가 다시 치솟기 때문에 그런 연출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매번 이제 신세계 보시는 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가가 지금 일단은 랠리를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공동 방출에 대한 무상 가능성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콧 선언으로 바이든이 주도하던 이제 SPR 방출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박에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해 중국과 손잡고 전략 비축유 방출 공조에 나선 것 역시 무산 혹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당연한 거죠. 보이콧 선언이 들어갔는데. 자, 이 연계성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R 방출 개시, 유가 하락 들어갑니다. 물가 하단으로 낮춰집니다. 자, 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실제 금리가 상승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이 온다. 근데 보이콧 선언, 재반등 들어갑니다. 다시 증시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이 특이성을 가져요. 왜냐? 물가 때문에. 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는 변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물가에 대한 어떤 상승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면은 증시는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펼쳐져요. 지금 상황은 always는 아니에요. 항상이라는 말은 뜻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물가가 굉장히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움직임으로 증시에 영향력이 미치는 시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은 시황 전제를 한번 다 깔아보죠. 지금 당장 SPR 방출에 대해서 원래 했던 게 시황이 없어졌죠. 사실상 공동 방출이. 유가가 재반등이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상황에서 증시까지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미치는 시기입니다. 의회 관련해 갖고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은 이제 모든 시황이 다 이제 집중이 되겠지만은, 임시 예산안에 대해서 주말 사이에 일부가 큼지막한 건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남은 이제 잔잔바리이죠. 잔잔바리. 이제 남은 어떤 임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문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부채 한도 또한 어쨌든 상한 설정이 그냥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평가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의회에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유가에 대한 상황으로 증시의 연결성을 짓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의미 없는, 시장에 다 반영되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결과값은 시장에 영향을 끼치질 않아요. 아시겠죠? 만약 주말 사이에 예산안이 충돌이 드러나고 안 됐다면 증시는 낙폭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디폴트 우려가 점점 심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패스 들어갔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증시 관련해서. 이거 패스하면은 보세요. 이거였어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패스한다면 보셔도 됩니다. 자, 화면을 잠깐 돌려볼게요. 자, 결국은 입법 완료 활동 종료가 있지만은 지난 2일 임시 법안 통과로 이게 핵심이죠. 주말 사이에 패스되고 그다음 상승세 전환입니다. 막히는 거 없으니까. 근데 SPR 방출 확 무산 물가 확 올라버리네. 유가 오르니까 증시가 더 탄력받는 거죠. 아예. 이제 불안정 리스크 의회 관련해서 없어진 상황에서 물가가 다시 치솟는 현상이 펼쳐지니까 증시가 그에 따라서 수직 상승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또 미중 관계를 좀 주시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됐네요. 그죠. 지금 일단은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보이콧 선언 다음에 유가에 대한 상승분으로 증시까지 올라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 미중 관계에서 막 싸운다고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네. 이 유가에 대한 어떤 공동 방출을 다시 한번 성립하게 만드냐 아니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요소가 커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공동 방출은 힘들죠.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네. 서로 지금 으르렁대고 그죠. 있으니까. 으르렁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겠어요. 보이콧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다만 시청자분들이 좀 인지한 거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랠리가 일단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상황에서도. 그래서 지지에 대한 국면을 체크하고 오늘은 이탈점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시장에서 전일, 전전일 상승분을 이끌었던 시장 상황 있죠. 이 상황. 이 상황에 대한 조정 이후의 매수세에 대해서 집중을 할 시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어쨌든 유가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실질금리는 계속 밑단에서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은 특이한 시장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고 해서 증시가 무너지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영향을 받지 않네요. 그죠? 여러분들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증시는 왜 올라요? 맞죠? 자, 우리가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발생했을 때 시기예요. 이때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주봉 차트인데 네. 자, 여기 점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때 갑작스럽게 이제 남은 연말을 낙폭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이때 이 시기예요, 이 시기. 이때 미중 무역이 발발했습니다. 이때. 근데 이렇게 낙폭이 드러날 수 있는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환경 조성과 예. 지금 시장에 대한 환경 조성과 이때 시장에 대한 이제 매크로 환경이라고 좀 표현하죠. 대외 변수들, 대외적인 환경. 완전히 다른 시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때 환경이랑 이때 환경. 자, 이때는 거의 이제 이제 팬데믹 이전의 상황에서 이제 법인에 대한 성장세로 증시에 영향을 받는 시기였죠. 실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 아직도 지속 중이다. 언제까지? 금리 인상이 하고 정상화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 왜냐? 화면 좀 바꿀게요. 자, 이것 때문입니다. 네. 지금은 이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특이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구현되는 겁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증시가 오르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발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2018년도 미중무역 발생했을 때 실질금리가 상향세 있잖아요. 상승세. 이게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에요. 이게 지금 팬데믹이. 오미크론 보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오미크론 보지 마세요. 그 외신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진짜 할 거 없어서 쓰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자,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답니다. 증시는 왜 올라요?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다시 커져서
페드에서 양적 완화를 다시 개시하나 이거예요. 그것만 포커스 맞추면 돼요. 네. 왜냐? 실질적으로 이제 증시에 돈이 뿌려졌고 위험 자산에 돈이 쏠리는 거는 돈을 찍어내는 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쏠렸고 증시가 올라갔던 것뿐인데 지금 페드의 입장은 오미크론으로 다시 양적 완화를 개시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모두가 노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오미크론 왜 집중하는 겁니까? 사실 오미크론 변이가 오히려 산타릴리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려가 거치면서 지금 또 시장이 투심이 또 더욱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아예 연관성을 안 짓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예 솔직하게. 영향이 아예. 있다. 예, 왜냐면은 네. 팬데믹으로 시장에서 중앙은행과 예. 정부에 대한 역할이 바뀐 거지.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오미크론으로 중앙은행과 정부에 대한 지금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거예요. 네. 아니 페드는 지금 금리 올리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죠. 지금 다시 빠꾸하냐 이거예요. 누구도 노라고 대답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시장에 증시에 영향을 끼치냐라는 질문에 스스로 한번 해답을 내려보세요. 저 오미크론 아예 듣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아시겠죠? 네. 왜냐? 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역할론이 다시 180도로 바뀔 가능성은 현저히 적기 때문에 라고 근거를 내세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당분간 유가 부분을 집중을 해야 증시에 대한 방향성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 의회에 대한 예산안 통과가 아닌, 부채한도 협상이 아닌 SPR 방출에 대한 시장, 그죠? 무산 때문에, SPR 방출에 대한 무산 때문에, 아시겠죠? 이 부분만 핵심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